윤석열 당선인이 새로운 대통령 집무실로 용산 국방부 청사를 선택하고 이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윤 당선인의 용산 집무실 이전 계획에 안보 공백과 무리한 일정을 이유로 우려를 표했는데요.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NSC 확대관계 장관 회의에서 대통령실 이전이 안보 공백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와 합참의 갑작스런 이전과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의 이전이 안보 공백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특히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통상 정부 교체기에 안보가 가장 취약하다며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고 4월 중 한미 연합훈련이 있는 만큼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촉박한 시일 안에 국방부와 합참, 경호처 등을 이전하겠다는 계획은 무리한 면이 있다는 지적도 했습니다. 임기가 끝나는 마지막 날 밤 12시까지 국가 안보와 군 통수는 현 정부와 현 대통령의 내려놓을 수 없는 책무입니다. 윤석열 당선인 측이 기대했던 국무회의에서의 예비비 상정도 어렵게 됐습니다. 다만 정부는 당선인 측에 이러한 우려를 전하고 필요한 협의를 충분히 거쳐 최종 입장을 결정할 것이라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용산 집무실 이전을 둘러싼 문제 어떻게 보실까요? 이게 미사일 발사와 관련된 것만 그러면 이제 안보에 관한 거냐? 이제 그렇지 않죠. 사실은 국민들의 안전, 국가의 안보 전체를 관장하는 시스템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제 이거를 그냥 뭐 단 2달 만에 이렇게 이사를 하고 옮기고 시스템을 다시 재구축하고 하는 게 적절하겠냐? 그리고 이거를 옮기는 과정에서 현재 이 시스템 자체에 무리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를 이제 뭐 전달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현 청와대가 이런 안보 공백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는 내용은 저도 찬성. 근데 그거를 굳이 이렇게 기자회견 열어가지고 청와대 수석이 이렇게 했어야 됐을까라는 생각은 있어요. 조용히 실무자들 간에 이게 우려가 되니까 요 부분을 좀 잘 해보자, 관리를 해보자 이렇게 했었으면 국민들이 보시기에 그냥 이제 신구 권력의 갈등에 대해 이렇게 안 비칠 수 있지 않았을까 싶고요. 지금 국민들이 가장 숨이 턱턱 막히는 게 유가 급등 상황. 그리고 뭐 사상 초유의 인플레이션이 몰려오고 있다고 하는 이 상황.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도 대출 받아가지고 겨우겨우 메꾸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마련해라라고 하는 얘기들이 당선자 입에서 인수위에서 이렇게 나와줘야 되는데 여가부 폐지 계속한다고 그러고 MB 사면하자고 그러고 광화문 간다더니 용산으로 가고 국민들로서는 실망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느냐는 생각이에요. 근데 저는요, 그게 그 문재인 대통령의 그 박수현 그 수석이 5월 9일까지는 내가 책임자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건 또 사실이죠. 네, 사실입니다. 예. 그러면 지금 유가라든가 뭐 코로나 대책이라든가 이거에 대한 책임 지금 누가 있습니까? 현직 대통령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고 계세요. 그러면 다음 대통령도 이런 얘기 아무것도 관심 그건 안 아니죠. 가져도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현직 대통령께서 아무 말씀 하지 않으시면서 당선자한테 왜 그 얘기를 하지 않느냐고 비판을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엔 선호가 바뀐 문제인 것 같아요. 비판이 아니라 조언이에요. 아, 좋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사실 이번에 이 박수현 수석이 얘기했던 대로 5월 9일까지는 내 책임이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은 분명히 5월 9일까지 헌법의 수호자고 그리고 국군 통수권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얘기하는 것은 평화적 정권 교체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총칼이 아닌 평화적으로 정권을 교체하는 것을 민주주의라고 얘기한다면 현직 대통령은 차기 대통령에게 평화적으로 정권을 이양하는 그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 의무조차를 포함해서 우리는 민주주의라고 얘기하고 그것을 헌법 정신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으시면서 내가 5월 9일까지는 내가 책임을 갖고 있어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들은 얼핏 보기에는 하나의 권력과 다음 권력이 이양되는 이 과정이 만약에 스무스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건 우리는 민주주의라고 할 수도 없어요. 뭐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김 국장님 말씀이 그냥 놓고 보면 다 맞는 말씀이에요. 네. 근데 언제 청와대가 협조 안 하겠다고 한 적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려를 전달했다고 얘기를 했고요.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국무회의는 언제든지 열어서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견에 대해서 이견을 해소하는 방법들을 좀 찾아보자고 얘기를 했어요. 저는 다만 제가 걱정스러운 건 아니 이게 그냥 단순 비판으로 끝나고 있는 상황을 청와대가
그 기자회견을 열어서 그렇게 얘기하는 바람에 그냥 논쟁이 돼버렸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지만 협조하지 않겠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죠. 일단은 청와대 이전은 역대 모든 정권들이 그 이쪽 저쪽을 가리지 않고 다 공약을 했더라고요. 그럼 법원적 합의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공약을 하셨잖아요. 그럼 협조를 해야죠. 제가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 집무실을 광화문 정부종합청사로 이전하겠습니다. 구중궁궐 같은 청와대를 나와 국민들 속으로 들어가 늘 소통하고 함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 입장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민주당의 입장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청와대 이전 자체에 반대한다라는 거냐, 아니면은 좀 천천히 하자는 얘기냐. 일단은 뭐 청와대를 옮겨야 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 당선자의 그 논거도 좀 이상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뭐냐면은 국민과 더 가까이 가겠다. 근데 제가 용산 근무해서 봐요. 아는데 거기 국민 안 다녀요, 거기 그 길. 하나도 용산 광화문이란 모르겠지만. 근데 길은 엄청 막혀요. 차만 다니고 사람은 안 다녀요. 그리고 거기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보다는 차라리 그 청와대를 갖다 국민한테 돌려줘야 된다. 왜냐하면은 그렇잖아요. 거기가 만약에 공개가 되면은 그 뒤에 북악산이고 풍경이 화려하거든요. 경복궁하고 바로 이어지는 데다가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은 국민들이 거기에 와가지고 가족들 데리고 사진 찍는 순간에 모든 일이 끝나요. 근데 제가 좀 안타까운 건 뭐냐면은 이걸 왜 이렇게 서두르는지는 모르겠거든요. 그러게요. 두 달, 아니, 제가 뭐 사실 빌라로 이사 들어갔는데도 두 달 걸렸는데. 아니, 이게 뭐 청와대랑 국방부 옮기는데 두 달 만에 하려고 하냐. 그러니까. 안보 공백이 생긴다? 뭘 안보 공백이 생겨요. 한반도 안보 위기가 고조되고 있어 어느 때보다 안보 역량의 결집이 필요한 정부 교체기에 준비되지 않은 국방부와 합참의 갑작스런 이전과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의 이전이 안보 공백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충분히 살펴볼 필요가 있고, 그 논리대로 하면 청와대는 영원히 거기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옮기면 안 돼. 그러니까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싸울 걸 갖고 싸워야지 이걸 가지고 막 싸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근데 저는 분명히 지금 청와대가 그 정치 게임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무슨 첫째, 아니 오전과 오후가 그렇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까? 오전에는 도와주겠다, 협조하겠다, 아 우리가 못한 거 잘해봐라 이렇게 얘기하다가 오후에는 갑자기 안보 공백으로 우리가 할 수 없다. 아니 청와대의 의사결정이 오전과 오후에 따라 달라진 것들이 첫째 이해할 수가 없고, 문재인 두 번째, 대통령의 문제예요. 아니 문재인 안보 대통령이. 공백이라는 거. 매사 이런 식이거든. 매사 이런 식. 이게 한 번이 아니라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게. 말씀 좀 가만 좀 해주세요. 매사 이런 식이에요. 매사 이런 식. 근데 안보 공백은요, 청와대가 그렇게 그것이 안보 공백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안보 공백이에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정말로 국가의 안보가 걱정이 되면 조용히 사람을 보내서 아 이게 이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에서 대놓고 항공기 방어 식별망이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무슨 김일성 생일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그게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안보 공백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동안 사실 수십 차례의 미사일 도발을 통해서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가 한 번도 도발이라 말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안보 위기 상황에서도 NSC를 연 적도 없는 그분들이 갑자기 NSC를 소집하고 안보 공백 운운하는 이 자체가 굉장히 저는 역겹습니다. 좀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국방부 청사로 대통령 집무실이 이전하는 과정에서 군사 대비태세의 핵심 부서가 합참입니다. 합참은 이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보 공백을 운운하면서 국민들께 불안감을 조성해서 호도하는 이 자체가 그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그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죠. 군 최고 통수권자가 어떻게 국민들 앞에서 그런 식의 위협적인 얘기를 할 수 있죠? 그 이전에 뭐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미사일을 북한에서 쏴대고 그래도 다 괜찮다 그러고 미사일 쏴대는데 휴가 가셨잖아요. 6박 7일.
아니 그렇게 하셨으면서 이번에는 대놓고서 용산에서 어디로 이전해 가면 지하 벙커가 어떻고 무슨 뭐 항공기 식별망이 어떻고 그다음에 무슨 안보 공백이 어떻다고? 아니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해요? 김조혁 국장님이 제가 여태까지 봤던 중에 제일 흥분을 하신 것 아니 같아요. 저는 진짜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문제는 민주당의 입장이 이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헷갈리거든요. 쉽게 말하면 안보 공백이 생겼기 때문에 불가능하다인지 시간이 촉박하지만은 안보 공백이 생기지 않게 해라라든지 저는 2번이 정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민주당의 입장은 1번인지 2번인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철저히 협조를 하겠다. 그런데 이게 시간이 굉장히 일정이 촉박하니까 안보 공백이 생길 우려가 있다. 이런 우려를 갖다 해소하게끔 잘 좀 해달라.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우리가 최대한 협조를 하겠다. 이게 정답 아니에요? 저도 한마디 하고 싶은데요. 이 신구 권력의 충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6월 달에 지방선거가 있다라고 하는 게 주된 이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청와대가 오전과 오후의 입장이 달라졌을까? 저는 거기에는 여론조사가 몇 개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용산 이전에 대해서 찬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하는 여론조사들이 있고 아마 이것을 보고 이 이슈를 키우는 것이 지금 더불어민주당 쪽에 더 유리하다라고 하는 아마 정무적인 판단들이 상당히 있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다른 한편에 있어서는 당선인 측의 분들이 얘기하는 것도 북악산을 개방하고 나면 선거는 끝났다. 우리 다 이겼다.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역시도 또 선거를 위한 목적으로 얘기하는 분들이 계셔서 선거 때문에 결국 대선이 끝났음에도 여전히 정치 노름을 봐야 하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저는 이거 김 교수님 말씀처럼 그런 정무적 판단이 개입돼서 청와대가 그랬다면 저는 실패한 정무적 판단이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자기 발로 걸어서 수능으로 들어갔더만 오히려 민생에 대해서 의견을 내거나 의견을 마련하라고 그러고 계획을 준비하라고 얘기하고 대통령 당선자가 그랬으면 꼼짝달싹 못하고 이번 지방선거 때는 민주당으로서는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MB 사면과 여가부 폐지 그리고 이제 용산으로 이전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로 들어가서 수렁에서 혼자 허우적거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거기다가 손을 내밀어 준 거 아니에요. 이거 뭐 이렇게 안보 공백으로 못 갑니다. 이러면서 끄집어내서 제가 볼 땐 비판의 대상이 논쟁의 대상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김 국장님들이 흥분하시잖아요. 제가 볼 때 이거 만일에 청와대에서 그런 판단을 누가 했다고 그러면 오히려 실패한 정부적 이런 판단이 될 가능성이 많겠구나.